결국 시험 운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화된 영역이고 V급풀 구조독해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쌤, 파이널 때 실무할까요? 기출할까요? 둘 다 하시면 안 되나요? 둘 다 해 그냥! 왜 선택을 하려고 하세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모의고사 풀이 순서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국어 공부 몇 시간 해야 될까요? 평가원 기출 몇 개년까지 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한번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해드리면 그대로 하실 건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남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나열했던 그런 질문들은요, 사실은요, 남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공부를 아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인정입니다. 공부를 정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이 다 궁금하고 너무 깜깜해요. 막막해. 그래서 이걸 물어봐야 돼. 그런데 공부 경험이 있다고 하면 아니에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내 안에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그만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남이 어떻게 해라 라고 정해준다고 해서 그걸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냐? 절대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전에 모의고사 풀이 순서 있었죠. 저는 학생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순서대로 풀어라. 혹은 마음 편한 대로 풀어라. 실제로 저는 순서대로 풀어요. 왜요? 아니 어차피 80분 안에 다 볼 거잖아. 조삼모사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거 아니라고 하겠죠. 왜? 풀이 순서를 정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걸 읽어서 좀 문제가 안 풀린다는 느낌을 받으면 뒤쪽 시험 볼 때 영향을 받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쉬운 문제들로 혹은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로 워밍업을 좀 하면서 그렇게 점차 난이도를 올려가는 방향으로 순서를 짠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 운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화된 영역이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순서를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평가원 기출 몇 개년 볼까요? 국어 공부 몇 시간 하냐고요? 만약에 제가 정해드리면 그대로 할 거냐니까요? 결국은 남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A라고 판단했는데 내 속 전혀 모르는 B라는 사람이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해봤자 여러분이 그걸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따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V급풀은 책 읽어주다 끝나잖아요. 구조독해 연습해봤자 소용없잖아요. V급풀 구조독해 뭐가 좋아요? 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네거티브 마케팅에 속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릴 얘기는 V급풀 구조독해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제 주장을 해버리면 또 반박 댓글이 불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얘기는 설명입니다. 주장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냐? 국어 교육의 이해라는 책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찍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번 정독을 했고 이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저희 커리큘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사실 특별한 게 아니고 국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다 봤을 법한 책입니다. 기본서예요, 기본서. 문장 토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의미를 파악한다 또는 글의 중심 내용을 안다는 것은 글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는 것을 뜻한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누적되어 있는 읽기 교육에 관한 전 세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자 정설입니다. 이 밑에 것은 예시니까 필요 없고 이 부분만 띄워놓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글을 이해했다는 말은 그냥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조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어. 구조 중심으로 글 보는 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학생들이 구조독해라고 부르는 그 방법론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니까 억지로 용어만 안 쓰는 거예요. 보세요. 중심 내용을 안다는 건 구조와 기능을 안다는 걸 뜻한다. 무슨 얘기냐? 구조와 기능 없이 글을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쌤, 저는 글 읽으면서 구조 인식해본 적이 없는데요. 구조를 인지하지 않았다는 거랑 구조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인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해에 구조나 기능이 빠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특정 방법론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론 자체가 구분돼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희 다볼담, 다풀담 독서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이급풀 또는 구조독해 어느 한쪽에 치우친 느낌을 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실제로 저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구조독해 그이급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제가 이 그이급풀 구조독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 이 얘기예요. 모든 것은 결국에 프레임 문제라는 거야. 그이급풀 구조독해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상하고 소용없는 걸 가르치는 강사는 극소수예요. 근데 학생들이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배울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 물론 여러분은 사교육 시장의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평가하고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틀리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배웠다면 누구 손해죠? 여러분 손해예요. 강사 손해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비판적인 자세로 임하는 거 좋아요. 제가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프레임을 씌워서 곡해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기회를 다 날려먹는 거야. 아시겠죠?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저런 발상적인 풀이가 현장에서 될까요? 저기까지 생각하는 건 조금 비현실적인데 그걸 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한번 역으로 물어볼게요. 현실, 비현실 구분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내가 못한다고 비현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반박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것이 비현실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했잖아, 그치? 내가 비현실적이라고 버린 풀이, 접근, 발상, 방법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거 배워서 써먹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손해본 게 누굽니까? 그것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버린 내 손해란 말이에요. 5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거 굉장히 소수죠. 근데 전국에서 매년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 맨날 물어봐요. 5에서 1 가는 거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데이터상으로는 확률이 낮죠. 근데 제가 캐스트에서 몇 번 얘기해드렸죠. 우리가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고 완주할 게 정해져 있으면 그때부터 데이터는 없는 겁니다. 확률을 보고 어떻게 도전하니? 원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라는 거는 확률상 굉장히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5등급에서 1등급 간 친구들 인터뷰 영상 많잖아요. 막 자기가 나와서 실제로 본인이 했다고 말하는 영상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 댓글에 꼭 뭐가 있냐면 제가 원래 재능이 있었는데 공부를 안 했네.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수능 때만 잠깐 미끄러진 거네. 실제로 1등급 실력이었네. 저는 이런 댓글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댓글의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못했고 내가 못할 것 같고 혹은 내가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걸 누군가 이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룬 게 현실이 아니어야만 내가 마음이 안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비현실이라고 말할 정당화 근거만 계속 찾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대체? 그 말을 하는 본인만 손해보는 거예요. 쟤 했네?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해야지. 이게 낫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만 인정을 하는데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와, 저거 어떻게 했지? 나도 할 수 없을까? 나도 하고 싶다. 이 자세가 성장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 태도를 조금 고쳐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학생들이 이런 질문해요. 쌤, EBS 분석 강의 보면 EBS 교재 안 봐도 되나요? 제가 마지막 입시에 올렸을 때 진짜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있습니다. 파이널 때 실무가 좋나요? 기출이 좋나요? 선생님, 저 A 할 거니까 B 안 해도 되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 그냥 둘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선택을 하려고 하세요? 선택이 아닌데 선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공부, 성장에 굉장히 발목을 잡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쌤, 시간이 부족해서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도 부족해. 심장에 손을 집어넣어 이렇게 가슴을 째서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로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시간이 정말 없나요?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 똑같은 지능, 비슷한 성적대에서 누군가는 그거 다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꼰대 같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는 거를 핑계 삼는 게 너무 발목을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만들어. 다 하면 좋잖아요. 쌤, EBS 교재랑 EBS 분석 강의 중에 뭘 볼까요? 둘 다 보세요. 쌤,
파이널 때 실무할까요? 기출할까요? 둘 다 하시면 안 되나요? 둘 다 해, 그냥. 다 하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까지 노력하기 싫은 걸 수도 있죠. 여러분 4명 깊숙한 곳에 잘 한번 성찰을 해보시라, 이 얘기예요. 수험생활 한정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간, 방법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없다는 핑계라든지 뭔가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아마 마음 한켠에서 저 새끼 좀 꼰대 같다. 뭐 말을 저렇게 하냐 쟤는.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얘기만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위로와 공감 위주로 던져주고 알맹이 없이 조회수와 좋아요와 좋은 댓글, 선플만을 받기 위한 말을 하면 저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결국엔 제 평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애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조회수만 빨아먹는 그냥 컨텐츠 뽑아내는 강사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오래 준비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예요. 제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이 그대로 따르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조금은 제가 뭐 꼰대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층 너그럽게 이야기를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